편안한 저녁 보내고 계신가요? 저녁 7시 만나면 불거지는 홍당무 함께할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민소고요. 오늘도 영양 가득한 시장 이야기, 또 종목 이야기로 생방송 50분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도주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로 뽑히고 있는 바이오부터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주들까지 뒷심을 발휘를 하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이어가줬습니다. 출발보다는 마무리가 좋았던 하루였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종가 확인해보면 0.02% 소폭 오름폭 가져가면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 2690선을 목전에 두고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762.5포인트에서 거래가 마쳤고 특히나 1000개 넘는 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여전히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도 투자 인사이트 든든하게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내일장 대비 저희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리드를 이끌어주실 감독님 바로 소개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매매 승률을 확실하게 끌어올리고 또 수익의 슛을 장거리까지도 날려주실 분입니다. 바로 이무학 감독님이신데요. 우리 감독님의 전술과 가이드, 전략 이 시간을 통해 녹여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이 바로 홍당무 리그 선발 명단에 뽑히냐면요. 저희가 수비수, 미드필더, 그리고 공격수까지 10개의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몸집이 큰 종목 순으로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그리고 이 종목과 역할에 맞게끔 전략 배치해 드릴 겁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히든 종목은 공격수의 2종목 그리고 미드필더의 1종목 자리를 해 있고요. 오늘도 4, 3, 3의 진영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적이 기반이 되면서 성장성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던 리가켄바이오, 휴젤, 오리온이 다시 한번 수비수로 출전하고요. S&T 다이내믹스 지난주 히든 종목이었는데 오늘은 공개가 되면서 수비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 저점을 잘 공략해보면서 눌림 매수를 해보자라고 소개해주셨던 카페이사 다시 한번 미드필더 출격하고요. ENF 테크놀로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뷰노도 공격수 선전에서 계속해서 윗분을 지켜주고 있는데요. 차별화된 전략, 전술의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저희가 집중해야 하는 이유죠. 지난주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좀 높은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 2종목 뽑아왔는데요. 일단 온라인 플랫폼의 확장 속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정말 중장기적으로까지 우상향 그래프를 쭉 그려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언제까지 상승 랠리를 펼쳐갈지 이쯤 되면 궁금한 종목인데 카페이사 이번 한 주 동안도 약 22%에 달하는 상승률 가져갑니다. 그리고 리가켄바이오가 이번 주에도 MVP를 차지한 모습인데요. 12% 넘는 상승률 기록을 해주면서 오늘도 MVP에 등극하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리뷰도 전문가님과 함께 다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홍당무 리그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죠.
네, 수요일 홍당무에서는 이무학 감독님 모시고 전술 전략 가이드 잡아가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요. TV 화면 앞으로 가까이 오신 다음 우측 하단 네모난 QR코드 생성돼 있습니다. 가까이 가져다 비추시기만 하면 영어로 된 URL 링크가 뜨거든요. 그거 톡 하고 누르시면 저희 팍스 통신망에 접속하실 수가 있고 접속하시게 되면 방송에서 못다한 내용들까지 더 자세하게 세세하게 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들까지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발로 출전하는 종목들에 관한 자료집까지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놓치지 마시고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감독님과 인사부터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8월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이제 9월을 대비해야 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인사 나눠주시죠. 네, 8월 이제 조금 날씨가 밤에는 좀 선선해지는 것 선선해지는 같아요. 것 같죠? 네. 아, 정말 무더웠어요. 그죠? 네. 이 무더운 불쾌한 날씨만큼이나 증시도 이번 한 주도 굉장히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즉, 네. 이번 한 주는 우리 리그를 축구 경기에 비교를 하잖아요. 요거를 우리 증시에 비교하자면 중동 쪽에서 하는 침대 축구 있죠. 네. 그냥 누워서 안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뭐 5분이고 10분이고 요새는 또 네. 축구 이 룰이 많이 바뀌어서 음. 인저리 타임으로 다 보상을 해주긴 하지만 경기 자체가 루즈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증시가 참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 시작하고 딱 그냥 누워요. 누워서 그냥 종가까지 쫙 이게 일주일 또 5일 계속 지난주 이번 주까지도 그러니까 그나마 오늘 막판에는 자동차주들 이제 뭐 밸류업이나 또 이 여러 가지 방향들을 현대차 기아에서 좀 제시하면서 그나마 조금 막판에 좀 반등했지만 2차 전지도 여전히 엎드려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참 어려웠던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러면 잭슨홀 미팅 때문에 그런다 치자. 잭슨홀 끝났잖아요. 네. 그럼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또 엔비디아를 기다린대요, 그죠? 뭐 무한정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아마 좀 주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트리거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까지도 트리거를 못 찾으면 일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1시간 경기장 컨디션과 전략들 그리고 선수층들을 구성해 왔고요. 또 이 8월 달 어려웠던 장세 또 9월 달에 조금 더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이 되고자 또 종목에 좀 집중을 해 왔으니까요. 오늘 1시간 뭐 짧은 시간이지만 좀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9월 전략을 세울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틀림없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가 흐름에 있어서 변곡점이 되어줄 그리고 이 분수령이 되어줄 수 있는 지표겠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좀 잘 체크를 해보면서 9월 다가올 시장을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포착되는 종목들부터 해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와 같은 장중 가이드 팍스 통신망 안에서 계속해서 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한껏 준비된 내용들 모두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하단에 QR코드 생성돼 있거든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찍고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7시 50분까지 입장 기회 활짝 열어드릴 거니까요.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경기장 컨디션이 침대 축구에 비유를 해주셨는데 정말 딱 들어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침대 축구를 하더라도 일어나서 또 움직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9월 시장 좀 어떻게 예측하실까요? 서면 앉고 싶고 네. 앉으면 눕고 싶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네. 잠깐 화면 보시면 왜 이런 말씀 먼저 드리냐면 네. 자, 트럼프 트레이드부터 시작해서요. 또 카메라스 바이든 이제 사태 그리고 이란 암살 사건들, 블랙 먼데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변수잖아요. 네. 즉 이러한 변수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범주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증시는 정말 큰 파도가 있었고 큰 폭락도 있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은 안 움직일 뿐 폭락은 네. 없잖아요. 그죠? 재미가 없을 뿐 그때만큼의 변동성은 없습니다. 상황이 그것보다는 나아졌긴 했지만 글로벌 증시보다는 현저하게 뒤따라주는 게 떨어지는 게 또 지금 스트레스죠. 그죠? 그러면 지금은 일단은
한 단계 더 시장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상수, 즉 소나기가 막 내려서 우천 경기가 취소될 뻔했다가 그래도 좀 비가 경기가 뛸만은 하다. 이 정도로 와 있는 거죠. 네. 잭슨홀 미팅이 일단은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한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좀 넘어가 주고요. 그러니까 상수라는 거죠. 이제 변수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자, 요거 넘어가면 또 뭐가 있을까요? 조금 텀이 길어요. 자, 보시면 네. 이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자, 이제 9월 달에 보면 9월 17일에서 18일이죠. 그러니까 그냥 보름 정도 좀 시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정말 시달렸었던 이 변수 요인에서 벗어나서 증시는 한 15일간의 일정 휴가, 그죠? 일정 휴가 속에서 이제 좀 말 그대로 좀 프리하게 종목들의 모멘텀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그동안 좀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다면 이제 상수에 따라서 실적 얘기도 좀 해주고 그리고 엔비디아에 따라서 뭐가 좀 방향성은 틀려지겠지만 여기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뭔가 좀 반등의 트리거를 엎드려 있었던 이 경기장에서 좀 일어나서 설설 좀 뛰면서 슈팅까지도 한번 노려보는 시장으로 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10년물 국채금리도 안정세를 잘 찾고 있고요. 국제유가도 뭐 저는 80달러대 여기만 돌파해서 막 이러지만 않으면 우리는 이전에도 80달러대에서 아무 일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제유가가 뭐 2% 급등했네, 2% 하락했네. 이거는 여러분들 신경 전혀 안 쓰셔도 되겠다. 또 특히나 중동 리스크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요 정도의 교전은 상상했었던 것보다 우려했었던 것보다 굉장히 완화된 수준. 그러니까 이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자 받아 쏠게 쏘는 거죠. 그죠? 여기서도 자 방어할게 이런 식으로 거의 캐치볼 하듯이 이렇게 좀 이스라엘과 무장 정파 간에 좀 보이는 수싸움이 이어지고 있고 뭐 이란까지 나서서 전면적으로 확대하기에는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좀 거의 불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중동 이야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원달러 환율이 뭐 1,330원대로 내려앉으면서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또 항공주들 한번 움직였고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도 크게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1,400원대 돌파를 할 때도 급락이 한번 나왔었죠. 와, 1,400원 돌파할 때가 IMF 때 금융위기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굳이 라운드 넘버를 체크를 하자면 그때 당시에 그런 공포스러운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이미 그때는 환율이 800원에서 IMF 때는 800원대 환율이 1,400원, 1,600원, 1,800원으로 갔던 거고 지금은 우리가 이미 1,400원대 환율을 살고 있었는데 그게 뭐 1,400원을 찍었다 한들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뭐 환율이 내려간다라고 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해서 오늘 외국인 사나요? 아니 1,400원 갈 때 외국인도 안 팔았는데 여기서 살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율이 내려지면 외국인이 살 거야. 원화 강세니까 외국인이 사겠지. 환율이 뭐 급등을 하면 환율이 또 1,400원 돌파하면 외국인이 팔 거야. 환차선을 입으니까 이런 식의 논리는 지금 시장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도 포커스를 환율에 맞춰서 전략을 세우다 보면 미스가 많이 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예 원달러 환율은 그냥 제끼고 보자. 저는 시황을 볼 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일정은 뭐 없습니다. 다 없고요. 자, 드디어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이죠. 새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엔비디아가 자, 1,140달러 그러니까 액면 분할 이후에 이제 액면 분할을 10분의 1로 했으니까 1,000달러, 1,400달러였겠죠. 그죠? 액면 분할 전으로 하면 자, 근데 여기서 주가가 박살이 났다가요. 자, 41%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버블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AI가 끝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반등이 급하게 나오는 건 주도주만 할 수 있고요. 업황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엔비디아 그러면 고점까지 얼마 남았습니까? 8%밖에 안 남았어요. 8%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엔비디아의 이 힘 에너지로는 뭐 이번에는 저는 그렇게 또 급등을 하면서 돌파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41%의 포커스를 맞춘다면 AI 버블은 끝나지 않았다.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AI 제가 내러티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죠. AI가 지금 비용 청구서가 날라온 거다. EQ에서는 니네 그동안 투자했는데 돈을 많이 못 벌었네.
당연히 못 벌었죠. 그죠? 당연히 못 벌었습니다. 이 CEO가 말을 했습니다. 이 삼성도 애플도 뭐 챗 GPT 성공 따르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네들도 수익화 전략 비즈니스 모델을 세우고 있지만 이 구글 CEO가 이 컨퍼런스 콜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죠? 자, 잘 보세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몰빵 투자를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즉 망할 때 망하더라도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지 이거를 이 시기를 놓치면 아마 투자를 안 한 것이 훨씬 더 위험할걸요. 이런 얘기를 했단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내러티브 전략, 제가 말씀 좀 드릴 이 전략들, 지금 4파동, 저는 이거 한 7파동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저는 100% 공감합니다. 이 알파벳 CEO의 이 말을 정말 투자하지 않는 것이 훨씬 위험하다라는 말을 100% 공감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상승은 계속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일단은 그 어느 업종보다 견조한 컨센서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마조마하면서 열어보잖아요. 이렇게 열어, 좋다. 네,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근데 엔비디아는 항상 실적을 깔 때마다 항상 에이스 나와주는 아주 견조한 실적을 메이드가 다 됐다. 포커로 치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이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문제, 일단 세론 뉴스, 호재가 나오면 일단 때리고 봐요. 다시 가더라도 일단 때리고. 최근에 오늘 신고가, 오늘 급등 나왔던 유한양행 어땠죠? 이 랭라자 네. FDA 승인 나올 때 빡 찍고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하루 이틀 이러더니 붕 올라가. 그러니까 나오면 일단 때리고 봐요. 일단 때리고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때 유한양행도 파셨던 분 네. 어때요?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그죠? 그쵸. 우리나라의 세론 뉴스, 미국은 그렇지 않다라 그랬죠, 그죠? 미국은 오히려 정직한, 좋으면 좋은 대로 올라가고요, 나쁘면 나쁜 대로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D-Day 실적 발표 이후 전후 주가를 보면 항상 실적 발표 이후에 올라갔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제가 예언하고 이렇게 뭐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고 여러분들한테 마치 점쟁이처럼 말씀드리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추론해 보자면 엔비디아는 이번에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것이 세론이 될 것인지 제로 노출로 빠질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일단은 좀 우리가 또 봐야겠죠, 오늘.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특히나 여러분들 이제 FOMC 전까지는 모멘텀의 공백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특히나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브리핑도 잘 들어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바이오로 또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일단은 기술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배의 방향을 어디로 돌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일단은 좀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박스통신망에서 꼭 오늘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긍정적으로 간다면 S&P 500 0.7%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오늘 만약 1%만 올라도 신고가예요. 다우는 어제 미리 신고가 갔었죠, 그죠? 네. 그래서 기술주들의 나스닥이 조금 뒤처지긴 하지만 S&P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분수령입니다. 과연 엔비디아가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러셀 2000 지수를 왜 보여드리냐면 S&P 500이나 엔비디아가 뭐 8% 급등하면서 또다시 신고가, 이런 그림은 이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금리 인하의 시기가 왔잖아요. 다음 달 금리 인하 확률은 거의 100%죠. 파월도 인정했잖아요, 그죠? 오히려 B컷이 나올 것이냐, 0.25가 나올 것이냐 문제지만, 자, 우리가 M7에 목 매달았었던 이유가 뭡니까? 매그니피센트 7. 우리가 미국 증시만 그렇게 막 올라갔었던, 우리 못 가고 중국 못 가고 뭐 일본 그 정도 따라가고 막 이머징 마켓들 다 작살나 있고 이 M7만 주가 갔었던 이유. 미국도 증시가 이렇게 나스닥 이렇게 올라갔지만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 따지면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M7만 다 올라가요. 왜 M7을 목마달았습니까? AI도 있지만 대안이 없었어요. 고금리 시대에 대안이 없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제 금리가 인하 기조로 접어들면 이제 볼 게 많아져요. 우리도 시가총액 1위가 바뀌었죠. 네. 코스닥, 에코프로에서 알테오젠으로. 그죠? 이제 금리 인하 시기로 접어든다 보면 우리가 이 뭐라 그래요? 건기에는 어떻게 돼요? 한 곳으로 동물들이 다 몰리죠. 근데 우기가 오면
이제 한 곳에 굳이 몰려 있지 않아도 매수세가 이제 퍼지는 거죠. 이것도 괜찮았네. 이것도 괜찮네. 자, 저것도 보니 싸네. 이런 식으로 M7에 집중됐던 건기 때 금리 인상 시기에 쪼그라들었었던 수급이 이제 확산의 개념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저는 그래서 S&P 500에나 엔비디아의 뭐 신고가나 이런 유의미한 M7만 다 헤쳐먹는 그런 장세가 아니고 이제는 이 러셀 지수가 움직이는 것처럼 러셀 지수가 지금 보시면 또다시 신고가로 바로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러셀이 이제 2200, 2300 이런 식으로 중소형주들의 이 미국 증시의 순환매가 하반기에는 말 그대로 중소형주 트레이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고 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 미국 증시의 M7에 기댔던 상승은 하반기에는 약간 좀 풀어지면서 금리 인하의 시기에 맞는 전략들, 전술들, 트레이드장의 컬러가 좀 바뀌고 우리나라 증시도 긴 관점에서 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아니고요. 미국 증시에만 목매달았었던 이 시세들이 우리나라도 또는 뭐 대만 증시도 이런 식으로 소외받았었던 글로벌 이머징 마켓들의 순환매도 큰 그림에서 자산 배분 형식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분수령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 글로벌 맵 증시의 맵이 어떤 지형 변화가 일어날지가 굉장히 하반기에 중요합니다. 저는 본 게임은 하반기 휘슬을 뭐 시차적으로 치면 이미 7월 달에 후반전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전반전 10분은 거의 그냥 누워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경기가 서로 볼을 안 찼습니다. 남은 30분은 어때요? 10분 지나고 남은 30분, 35분은 엔비디아가 휘슬을 울려주면서 본 경기가 시작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저는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정말 무엇보다 재밌는 경기, 전 세계가 그래서 가장 재밌는 증시 경기가 오늘 엔비디아가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 전술들 특히나 잘 세우시고요. 오늘 제가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꼭 파스통신망에 들어오셔서 시장 전술 가이드 잘 잡으시면 남은 하반기 후반전은 꼭 역전골을 넣으실 수 있겠다. 그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 호재는요, 온데간데 없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기대감만 부풀리고 사라졌고요.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는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이후의 흐름을 좀 주목을 해봐야겠는데요. 목요일부터 다음 주 전략까지 저희가 함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라서 좀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들, 전략들 잡아드릴 거고 또 그동안 테마별, 섹터별 강한 수급 쏠림이 나타났고 손바뀜 현상도 지금 빠르게 순환매가 도는 모습이었는데 하반기에는 어떤 지형 변화가 나타날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학세 통신망 안에서 더 다채롭고 풍부한 내용들 채워드릴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챙겨보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고요. 붉은 계좌를 넘어서 황금빛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하셨다면 우리가 또 카페24, 리가캔바이오와 같은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주는 종목들, 이 상승률들 여러분도 함께 누려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각각 12%대 상승률 이번 주에도 또 보여줬는데요. 이와 같은 상승 퍼포먼스 어떤 종목들이 또 이번 주, 다음 주에 나와줄까요?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 전에 그래도 카페24, 리가캔바이오 이 두 종목 하이라이트와 또 MVP 차지를 했으니까 리뷰 만나볼까요? 네, 일단 카페24는 또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네. 뭐 제가 지난번에도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리는 네. 게 떨어지면 무조건 계속 두들겨라. 네.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카페24는 밑에서 장 빠지는 날 줍줍하면 무조건 맞아요. 먹는다 말씀드렸죠. 네. 이번 주 또 성공. 이거 한 6, 7주째 계속 MVP 아니면 하이라이트 계속 나오지 맞아요. 않나요? 근데 이번 주 좀 아쉬운 거는 네. 이 시장이 눕다 보니까, 그러니까 협소하다 보니까 테마주들, 그러니까 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딥페이크 네. 관련주들, 또 뭐 엠폭스 관련주들, 코로나 관련주들, 뭐 전쟁 유가 관련주들, 뭐 대왕고래 관련주들, 그러니까 다 그냥 실적 적자에 그냥 500억, 1000억짜리 이런 그리고 또 신규주들, 뭐 따따상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시장의 메인이 안 움직이고 메인이 안 움직이니까 계속 이렇게 사건 사고 관련주들, 이슈 관련주. 네, 그렇죠. 시장에 좀 관심을 확 자극적인 것들 이런 것들만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이슈 종목들을 잘 하지 않아요. 왜요? 맞아요. 이렇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일주일 있다 보면 또
30%가 올라가든 50% 올라가든 100%가 올라가든 일주일 있다 보면 제자리입니다. 제자리가 있는 거 뻔하잖아요. 한두 번 당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위클리 방송으로 나와서 그런 얘기하고 가면 제가 점쟁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죠. 내일 뭐 어디 저기서 그거는 뭐 물론 아는 사람들이 뭐 어떤 식으로 루트로 시세를 만드는지 조작을 하는지는 그건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종목들을 아예 배제하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이 메인 중심들, 실적 중심들, 업황 중심들 이쪽으로 종목들 보다 보니까 뭐 그냥 잘 차던 선수들만 골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카페 입사 11% 수익이 나왔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일단 13%대 수익이 또다시 나오면 신고가를 기록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 그러니까 이 시장의 변화라는 거죠, 그죠? 알테오젠도 자기가 막 올라가서 시가총액 1위 된 게 아니에요. 에코프로가 내려가서 1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막 유한양처럼 막 치고 가서 시가총액 1위야, 으쌰 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네. 난 가만히 있는데 에코프로가 쭉 내려가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저기 때 에코프로가 저기 가 있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코스닥은 시가총액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1위는 아니죠, 그죠? 저는 그래서 바이오주들도 마찬가지. 썩 금리 인하의 수혜주다라 바이오를 봐야겠다. 오늘도 유한양이 이런 거 치고 올라가니까 또 알테오젠이 1위 하니까 뭐 이렇게 되는데 저는 결국은 IT 종목들이나 그러니까 시장에 주인이 없어서 지금 바이오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지. 바이오가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항상 염두에 보셔야 돼요. 바이오가 주인인가 해서 들어가면 항상 또 거기에 뒤통수를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의 주인, 재무 실적이 찍혀야 된다는 겁니다. 반도체가 됐든 또 뭐 자동차가 됐든 또 뭐가 됐든 간에 실적이 찍히면서 가는 종목이 주도주지 이렇게 뭐 그냥 될 거야, 잘 될 거야, 승인 났어. 이런 쪽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바이오주들 저도 뭐 리가켄 바이오 많이 말씀드리고 프레스티 바이오파마 CDMO 기업들 많이 설명 좀 드리고 바람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왜? 시장의 주인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주인, 반도체, 또 뭐 자동차, 뭐 이런 그 제조업체들 요새 좀 많이 누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누워 있었던 선수들 위주로 일단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관점을 달리하면 좀 해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날카롭게 시장을 분석하고 그에 기반으로 날카롭게 분석을 하면서 민첩하게 판단하고 또 결정해 보면서요. 수익까지 만들어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적으로 또 보다 건강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팍스통신만 접속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희가 50분까지만 활짝 입장문 열어드릴 예정이니까 입장문 꼭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리뷰부터 또 만나봤고요. 카페 이사 리가켄바이오가 사실상 오늘도 미드필더와 수비수로 재출격을 하는 종목들인데 그 외의 종목들도 전략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수비수에 또 휴젤, 오리온 이렇게 실적 그리고 성장성 기대되는 종목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전략일까요? 그렇죠. 오리온도 굉장히 좋은 실적 그리고 K푸드 때 못 갔습니다. 네. K푸드 못 갔다. 제가 바이오주들 소개할 때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을 연초부터 올해 왜 소개를 했을까요? 또는 이런 종목들을 왜 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코로나 때 손 안 탄 기업을 해라. 코로나 때 코로나 신약 만든다, 백신 만든다, 치료제 만든다 이렇게 다 사기 쳐먹고 해먹은 기업들은 건드리시지 말고 그때 개인들 손 안 탔던 종목들이 많이 갈 거다라는 말씀 좀 드렸죠. 이렇게 그만큼 이렇게 손이 탔던 종목들은 물론 뭐 최근에 또 시젠, 뭐 수젠텍 이런 종목들이 또 코로나 확산된다고 테마성으로 움직이긴 했지만 금방 또 제자리 갔죠, 그죠?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개인들 손대를 전 안 탄 좀 이 청정 기업의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오리온도 좀 보시면 K푸드와 관련해서 뭐 웬만한 거 다 갔잖아요, 그죠? 라면, 또 뭐 아이스크림, 뭐 빙과류들, 뭐 정말 뭐 해태제가 식품, 뭐 과자류 다 갔습니다. 뭐 김밥, K푸드 열풍이다 하면서 뭐 검은 반도체다, 뭐 김, 뭐 참치, 오리온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초코파이가 뭐 발암물질 발견됐나요? 잘 팔립니다, 그죠?
스스로만 주가가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는 유일하게 하나, 리가켄 바이오를 인수하면서 재무 리스크. 야, 너 초코파이 팔아다가 저기다 돈 때려박는 거야? 이거 배신인데? 하면서 주가 빠졌는데 그렇지 않아요. 리가켄 바이오 신고가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업 잘 인수했어요. 그러면 자, 전화위복. 저는 사자성어가 정말 딱 들어맞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리가켄 바이오 때문에 재무 리스크 때문에 K푸드 갈 때 안 가서 개인들 손때를 타지 않았고요.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가 그러면 껍데기였나요? 돈 먹는 하마인가요? 혀울뿐인 바이오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얘가 신고가를 가겠어요.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3조 4천억짜리입니다. 이렇게 큰 기업들은 테마성으로 가지 않아요. 얘가 무슨 원숭이 두 창입니까? 코로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ADC 향체 잘하는 기업이고 기술력이 있습니다. 최대 건수 LO 기업, 기록을 세운 기업이고요. 레퍼런스가 충분한 기업. 자, 그러면 오리온은 일단은 뭐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못 갈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리온 굉장히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휴재는 뭐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냥 모두가 다 잘 되는 집. 정말 집안 가면 분위기가 네. 화목한 가정 있잖아요. 다 하고 웃음이 넘치지 않는 네. 집이다. 업황, 실적, 성장성 모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페14는 뭐 말씀드렸고 반도체 종목 오늘 많이 갖고 왔는데요. ENF 네. 테크놀로지를 다시 한번 좀 커멘트를 좀 드리면 굉장히 좀 좋은 모멘텀들 가지고 있고요. 자, 이 기업들 반도체주들 분석하실 때는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종목 분석하실 때는 차트 분석하실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지수 차트 딱 틀어놓고 종목 차트를 봐라. 네. 지수 차트가 제일 좋은 보조 지표다. 지수가 음봉이 많으면 종목은 양봉이 많고 지수가 역배열이면 종목은 정배열. 지수가 5일선이 깨졌으면 종목은 5일선 타는 종목. 지수가 데드 크로났으면 종목은 골든 크로스 나는 종목. 자, ENF 테크놀로지 보십시오. 자, 지수가 음봉이 많지만 이 종목은 양봉이 많죠. 자, 지수는 지금 역배열 상태지만 종목은 정배열 상태죠. 자, 반도체 기업들은 또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비교 대상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확률을 높여가는 겁니다. 자, 어떤 비교 대상이 하나 더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빠질 때 버티느냐 올라가느냐. 삼성전자 올라갈 때 못 올라가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갈 때 못 올라가는 기업들은 뭐야 이거. 이런 멍청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지는데 버티거나 올라가는 기업들은 야, 이놈 봐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것 봐라. 대장주가 안 가는데 지가 먼저 가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의 최근 1, 2주간의 흐름들은 이런 걸 보여주고 이런 그 지표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와, 이것 봐라. 지수보다 강하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강하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딱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얘는 어떻게 돼요? 뜁니다. 그죠? 지수가 나 올라가고 싶은데 부력의 법칙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공이 빵빵한 바람이 가득 차 있는 공을 물에다 집어넣습니다. 이게 누르는 힘이 뭐예요? 지수죠. 시장이 누르는 겁니다. 자, 근데 지수가 손을 딱 떼는 순간 공은 팍 수면 위로 치고 올라가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엔비디아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주식하지 말아야죠. 그죠? 그래서 네. 좋은 결과 나타준다면 이거 부력의 법칙 기억하십시오. 그죠? 부력의 법칙으로 위로 솟구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요. 다른 히든 종목들 설명을 좀 드리면서 오늘 반도체 종목들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리온부터 시작해서 ENF 테크놀로지까지 우리 전략들 잡아볼 수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무엇보다 가장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보조지표는 좀 지수다. 지수보다도 선전해줄 수 있는 종목들, 지수를 이겨내고 강하게 움직여주는 종목들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흙 속의 진주, 옥석 가리는 거 홀로 대응하기 힘드시다면 저희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종목들부터 시작해서 전략 가이드 전술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팍스통신망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도 간단합니다. 우측 하단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찍고 촬영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뜨는 링크 누르면 빠르게 접속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방법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래도 이 공격수의 두 종목을 좀 포진시켜줬다는 의미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엔비디아가 실적이 안 좋아서 폭락을 하면요. 네.
네, 일단 오늘 제 전략 전술은 네. 틀렸습니다. 이번 경기는 진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저는 이번에 네.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 네. 겁니다. 네. 그래도 진 것보다 무승부라도 나니까 그러니까 손실을 좀 줄일 저는, 수 있는 네, 종목들일까요? 지금 경기에서 수비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아. 네, 공격. 그러니까 네. 주식시장에서 수비는 네. 뭐예요? 경기 방어주 사는 겁니까? 네. SK텔레콤, 뭐 KT 이런 거 사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경기 방어주,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수비는 현금입니다. 현금 확보. 경기 방어주라고 하면 다른 거 10% 빠질 때 2%밖에 안 빠진다라는 거잖아요. 네. 아 그러려면 현금 갖고 있는 2% 빠진 거 뻔한데요. 둘 아예 빠지면 손실을 안 보는 게 낫죠. 그죠? 둘 빠지면 뭐 기분 좋나요? 그렇죠. 뭐 물론 많이 빠지는 거 보면서 흐뭇해할 수는 있습니다. 네. 아 그런 좀 변태적인 성향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주식시장 현금 비중할 거 아니면 저는 이런 이벤트 있으면 대차게 한번 부딪혀보자. 왜? 네. 지금 하이닉스가 이렇게 가 있나요? 엔비디아만큼 가 있어요? 아니요. 엔비디아 지금 PER이 거의 19배, 20배 정도 돼요. 12개월 선행 PER이. 네. 하이닉스 몇 배게요? 5배. 우리나라 아무리 디스카운트를 받는다 네. 해도 만약에 손흥민이 브라질 선수였으면 지금 몸값 엄청 받을 겁니다. 그죠? 한국 선수를 아시아 선수라는 이유로 이렇게 득점왕을 해도 몸값이 얼마 안 되잖아요. 글로벌 탑 티어인데도 불구하고요. 그죠? 네.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너무 심해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화가 나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네. PER이 8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9배도 안 돼요. 미국 증시 PER이 지금 뭐 15배, 16배 받고 있고요. 그죠? 네. 뭐 물론 미국이라는 뭐 전무후무한 뭐 마켓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죠. 전 세계에서 미국 시장 점유하는 비중이 거의 60% 가까이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 2%밖에 안 됩니다. 네. 자산 부정상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PER 8배 수준이면 글로벌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중국 공산국가잖아요. 그죠? 그 정도 PER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최소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가는 이유는 되게 잘해서가 아니고 잃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잃을 게 없다. 뭐 빠질 게 뭐 있어요? 네. 뭘 잘못했나요? 하이닉스가 뭘 잘못했어요? 이런 거예요. 그죠? 잃을 게 없는 게 가장 무서운 놈이잖아요. 그죠? 많이 가진 놈은 그렇죠. 무서운 게 많습니다. 네. 근데 잃을 거 없는 놈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증시 잃을 거 없어요. 네. 여러분들 공격적으로 나가보시고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반도체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자,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 시장에 집중화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엔비디아야, 그래서 HBM이야, 그래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컬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거야. 뭐야? 8세대 양산은 언제 한다는 거야? 엔비디아 젠슨왕이 통과시켜줬다는 거 뭐야? 사인하고 갔대? 여기에 너무 매몰돼서 다른 업황을 안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치킨에서 잘 나가는 메뉴, 그 예를 들어서 뭐 양념 통닭이 잘 나간다고 하면 매출 후라이드나 다른 매출도 80% 이상인데 오롯이 이 세상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양념 통닭 매출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에 오롯이 지금 시장이 너무 함몰돼 있다는 거죠. 근데 DDR5나 SSD 시장도 굉장히 성장되고 있습니다. DDR5도 이제 7년, 8년 만에 풀체인지업 돼서 지금 이제 범용화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SSD도 이제 이 기업용 서버용 SSD 그리고 전장 하이브리드카용 SSD 이런 것들이 성장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업은 여기입니다. 이쪽용 DDR5는 이따가 소개해 드리고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에 특화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커패시터 축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력을 모아놨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배터리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보조 배터리도 여기서 충전시켜 놨다가 스마트폰에 꽂고 이렇게 알겠죠? 축전기 커패시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린캡 그리고 여기 이 캡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린캡은 이제 이 기업 서버용 그러니까 전력. 그러니까 우리가 S캡은 뭐냐면 비상 발전기 있잖아요. 비상 발전기의 전력이 땅 나가면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전력 누수가 없게끔. 만약에 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뭐 얼마 전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사태보다 훨씬 더 그때 뭐 비행기도 못 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데이터 센터에 이제 전력이 블랙아웃 돼 버리면 이건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뭐 그거는. 그죠? 어찌 됐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 세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쌓는 데이터 센터의 이 SSD도 매출이 HBM만큼이나 HBM에 가려져서 빛을 못 보고 있지만 굉장히 큰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 기업은 삼성전자와 함께 SSD, S캡을 공동 개발한 회사입니다.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하나 더 애드가 됐어요. 이 액침 냉각,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에 이제 S캡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냉각이 왜 중요하냐면 전력을 30% 이상 개선할 수가 있고요. 서버용 냉각용 전체,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뭐 메모리 이런 거 쿨러 돌아가고 이렇게 전력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시키는데 데이터를 시키는데 50%가 든다면 이 서버를 냉각시키는데도 전력이 50% 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AI 시대에 거품을 논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력 어떻게 할 건데거든요. 이 무궁무진한 막강한 전력을 어디다 그럼 끌고 올 거야. 이거 전력난을 어떻게 할 거야라는 건데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계속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S캡, 엔비디아도 뭐 그냥 공랭식으로 그냥 얼려버린다고 물에 넣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 서브적인 요인도 굉장히 강하고요. 근데 너무 맛있죠. 메뉴들을 보면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액침 냉각이다, 서버용 SSD다,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했다. 보통 이렇게 막 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기업들은 실제 개판이에요. 아시잖아요, 그죠? 아이고 저거 막 이것도 한다 그러고 저것도 한다 그러고 원래 맛없는 집이 메뉴가 이만큼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집은 맛도 있어요. 자 보시면 실적 보세요. 예. 자 이번 2분기까지 영업이익만 168억 냈습니다. 이 168억이면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예약이죠, 그죠? 작년에 한 해 78억 벌었고요. 재작년에 136억 벌었습니다. 근데 이미 2분기에 상반기에 작년, 재작년 합쳐놓은 실적을 거의 돌파를 앞두고 있고요. 이 실적 추이라면 전년 동기 영업이익 148% 증가했고요. 올해 가이던스가 한 3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160 곱하기 2 하면 되잖아요, 그죠? 300억 정도. 그러니까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일단 내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죠? 이 제품들이 뻥이 아니라 실적을 내준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주가를 딱 보시면 자. 2차 전지주들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 현대차, 기아차의 발표. 그래서 야 이거 뭐야? 그러면 2차 전지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현대차, 기아차에서 하이브리드 2배 이상 많이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따라서 하이브리드용 S캡이 아니고 저는 반도체 쪽으로 좀 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요새 한번 올라가다가 다시 2차 골든크로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강의할 때나 몇 번 써먹었었던 기업 패턴인데요. 일단 바닥권에 있었던 기업들은 추세를 전환하려면 무조건 21선을 일단은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돌파하지 않고서는 추세를 전환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한 달간의 평균 이동 주가 이 검은석 선이거든요. 여기 21선 한번 돌파한 다음에 자 여기서 돌파해서 쭉 가주면 좋은데요. 한번 쉽니다. 그리고 살짝 21선을 깨요. 왜 깰까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왜 깰까요? 차트 댕기들을 죽이고 가는 거예요. 21선 골든크로스의 차트 쟁이들, 그러니까 단타 수급들을 얘네들은 21선을 툭 깨버리면 아이쿠 손절하고 나가버리거든요. 자, 그러면 요 물량을 받아서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1차 골든크로스는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한번 살짝 깼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2차 골든크로스를 저는 오히려 더 신뢰하고 실질적으로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기에 이제 업황까지 알파가 된다면 좋은 시세를 기록해 줄 수 있고요. 그럼 주가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주가를 여기서 무릎에 사는 게 아니고 발목에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주 좋은 캔들로도 2차 골든크로스 패턴이 나왔고 오늘 엔비디아가 조금 좋은 퍼포먼스만 보여준다면 잃을 게 없는 우리 반도체주들 또는 이러한 그 AI용 서버 SSD 관련주들이 시세를 한번 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적 좋잖아요, 그죠? 네. 잃을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업들 저랑 같이 한번 공격에 나가 보신다면 내일 반드시 종목명 확인하시고 만약에 엔비디아가 좋은 퍼포먼스 내주면 아침에 갭 떴다가 빵 그냥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시초가 잘 잡으셔야 됩니다. 종목명 빨리 확인하셔서 내일 시초가 공략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축구 경기를 봐도요. 우리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에 보다 전투적으로 좀 슛을 날릴 수 있는 공격수 쪽에 선수들을 많이 배치해 두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주식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들고 오신 이 공격수 히든 종목으로 좀 공격적으로 함께 시장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장에서 함께 대응해 보고 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전략 잡아 드릴 거니까요. 팍스 통신망 안에서 내용들 받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단의 QR코드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전문가님, 다른 종목들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는 SSD 갔으니까요. 네, 오리지널 HBM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리지널. 네, HBM.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계속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섹터죠, 그죠? 그래서 지금 HBM 캐파가 뭐 확대가 잘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네. 테스트 쪽 장비가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치킨으로 계속 비유를 하자면 네. 닭을 잘 튀겨냈는데 이게 탄 치킨이 있는지 아니면 덜 익은 치킨이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 테스트할 수 있는 기계가 양산하는 튀겨진 닭만큼 있질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튀겨진 닭들은 요거를 다 기다려야죠. 네. 테스트가 이게 튀겨진 닭을 팔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덜 튀겨진 닭을 팔 수는 없으니까. 근데 네. 지금 시장을 보시면 이 글로벌 HBM 테스트 장비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만드는 장비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더위다 하이닉스도 여기 수입 제품을 쓰는데요. 어드밴테스트 장비가 있고요. 이 테러다인 장비가 있으면 거의 양분하고 있죠, 그죠? 여기 뭐 와더스 있는데 이거 뭐 알고 싶지도 않고요. 뭐 알아봤자 뭐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 우리나라 이제 국산 기업들이 하나 들어가주면 굉장히 좋겠죠. HBM 우리가 잘하니까요. 우리가 하이닉스가 있으니까요. 네. 또 추격자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국산 거 쓰는 게 훨씬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국산화 장비 쪽으로 써자 우리 어떤 기업 할 수 있어? 우리 벤더 업체들 다 모여봐.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근데 어느 기업이 손을 딱 든 거죠. 저요. 너 뭐야? 그랬더니 제가 DDR5 쪽으로 지금 테스트 장비를 하고 있는데요. 버닝 테스트와 파이널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파이널 테스트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정 단에서 웨이퍼 테스트하는 버닝 쪽이 있고 후공정 단에서 패키지 테스트하는 게 있는데 이쪽은 저희가 솔직히 기술력은 없어요. 저는 이쪽은 솔직히 저 못하겠는데 우리가 버닝을 할 수 있습니다. DDR5 장비 요거를 저희가 조금만 이렇게 수정하면 우리가 웨이퍼 쪽은 우리가 DDR5 조금 손 보면 HBM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해봐. 이렇게 일단 퀄 테스트를 숙제를 줬겠죠, 그죠? 그러면 이 회사는 요거를 이제 수정해다가 좀 검사를 받겠죠. 샘플 테스트 보내고 퀄 테스트 받고 되네 하면 이제 본 계약이 체결이 되겠죠, 그죠? 자, 본 계약 체결을 저는 이 공시를 이게 얼마 전에 나온 공시인데 자. SK 하이닉스향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자 이 회사가 체결했습니다. DDR5용 웨이퍼 테스터. 자, 제가 이 얘기했었던 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했었던 거 DDR5 하는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장비를. 근데 제가 말씀 좀 드렸죠. 이거 바꿔다가 뭐 한다 그랬어요? HBM 전공정 테스트 한다 그랬죠. 그죠? 자, 이게 그럼 여러분들 바꿔볼까요? 이거를 HBM DDR5로 쓰고 HBM이라고 읽는다라는 거죠, 그죠? 왜 누구는 우리는, 그죠? 그래서 공급 계약 체결 하이닉스 계약 기간도 짧습니다. 단발 4개월 단발로 끊어서 장비가 있는데도 빨리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테스트 끝나자마자 빨리 들어와 갖고 와 하는 거 보니까 하이닉스 급합니다. 그래서 DDR5 테스트 장비 쪽으로 이 기업 이 어드밴테스트와 테러다인 양분하고 있는 이 시장에 일단은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거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아시잖아요. 어느 또보다 기사발 한반 뭐뭐뭐 기업 HBM용 테스트 장비 하이닉스향 납품 시작. 아시죠?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너무 쌉니다. 물론 오른 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고 골이 깊으면 산도 높습니다. 쌍바닥 여기 못 사면 이제 못 사요. 요 올라갈 때 또 지금 사도 되나요? 하지 마시고 종목명 우리 또 박스통신망에서 꼭 확인해 보시고 시초가 공략 좋습니다. 오늘 장 끝났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당장 내일장에서 함께 담아가 볼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팍스통신망 안에서 전략들 잡아보셨으면 좋겠고 소개해드리지 못한 한 종목도 내용 채워드릴 거니까요.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QR코드 찍고 입장해 주시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그리고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